오늘은 삶과 경제생활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생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메모해보지 그래? 이런 표현을 우리가 오늘 좀 보고 수업 시간에 연습을 해볼 거예요. 보지 그래? Pourquoi pas? Pourquoi ne pas faire ça? 뭐 이런 말은 이제 조언할 때 보지 그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생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메모해보지 그래? 생활비, 쿠드 라비 코티디엔 어디에 썼는지 우에우 t'as dépensé 메모해보지 그래? Pourquoi pas faire la liste? 노트, 메모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해보려면 우리는 생활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생활비에는 식비,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공공요금, 의료구입비, 문화생활비, 통신비 이런 것들이 있대요. 식비, 먹을 식이죠. 식사할 때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를 하려고 슈퍼에 가서 장을 보고 그때 쓰는 돈도 식비고, 만약에 여러분이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냈어요. 그때 쓰는 돈도 식비예요. dépense alimentaire를 다해서 식비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비, 주거는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면 주거비가 따로 들지 않아요. 하지만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살아요. 혼자 살아요. 혹은 친구하고 같이 밖에서 살아요. 그러면 루아예, 월세를 내야죠. 이 월세는 dépense pour le logement, 주거비가 되겠죠. 교육비, 여러분이 학교에 등록할 때 내는 돈이고요. 만약에 학교 말고 학원이나 가회 하면은 cours particulier겠죠. 가회를 받아요. 학원을 다니거나 가회를 받아요. 그러면 교육비 지출, dépense, 지출이 조금 더 늘어나겠죠. 교통비, transport겠죠. 여러분이 버스나 지하철 혹은 기차 이런 거를 타고 다닐 때 사용하는 돈이에요. 공공요금, 공공요금 할 때 공공은 퓨블릭이고요. 그래서 공공요금 하면 tarif de service public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전기나 엘렉트리시테나 수도, 로비네, 로드로비네 아니면 가스도 이제 그 사용료도 공공요금에 들어갈 거고요. 의료구입비, 문화생활비에는 뭐 여러분이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뭐 다른 공연을 보거나 콘서트에 가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쓰는 돈, 지출하는 돈을 문화생활비라고 합니다. 통신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통신비 하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휴대폰 혹은 인터넷 이럴 때 이 사용료를 내죠. 그걸 통신비라고 해요. 또 기타, 뭐 여기 지금 이야기하지 않은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이 집에서 이걸 해볼 거예요. Ça c'est votre devoir. 여러분 숙제인데요. 여러분이 한 달에 이런 생활비 중에 어떤 부분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한번 그래프를 만들어 와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그 다음, 계획적인 소비 생활을 위해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것을 골라 V표를 해보십시오 했어요. 계획적인 소비 생활, dépense raisonnable 정도 될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계획적인 소비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실 계획적인 소비 생활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는 것이 좋겠죠? 책에서는 이렇게 지출 계획 세우기, 가계부 쓰기, 그리고 저축하기 이런 방법을 recommande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pratiquer 하고 있나요? 1번, 지출 계획 세우기. 지출하면 dépense고 계획하면 뭐 projet, programme 뭐 이럴 거니까 계획은 세운다라고 말해요. établir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한 달에 돈이 이 정도 있으니까 이만큼은 쓰고 이만큼은 안 쓰고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미리 en avance 생각하고 그 계획을 따른다면 si vous suivez votre plan 한다면 지출 계획 세우기 하고 있는 거겠죠.
그다음 가계부 쓰기. 가계부는요. 가계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계는 계산하다, 세다, 콩떼를 말하는 거고 부는 문서, 도끼멍 할 때 부예요. 그래서 가계부는 carnet de dépenses. 근데 보통 가족, 그러니까 집에서나 아니면 individu 의 가계부, carnet de dépenses를 가계부라고 합니다. 저축하기, épargner. 저축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저축을 할 수 있죠. 자, 이 세 가지 방법 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이나 혹은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수업 시간에 와서 이야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3과 첫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봐야 할 표현은 보지 그래요 이잖아요. Pourquoi pas faire ça? 아니, c'est pour parler par circonlocution이에요. 그래서 지금 왕밍하고 다니엘하고 리사가 자기들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활비, 꾸드라비 꾸디딘, 생활비에 관련한 고민들인 것 같아요. 왕밍은 외식비 지출을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어요. 외식비. 그러니까 왕밍이 식당에서 밥을 자주 먹나 봐요. 그래서 돈이 많이 나가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우리는 보지 그래요를 사용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재료를 사서 직접 음식을 해 먹어보지 그래요? 겠죠. 이렇게 우리는 제안을 해줄 수 있어요. 다니엘 씨는 노트북을 새로 사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래요. 부족하죠. 조금 부족해서 일먼 깜푸다가정. 리사 씨는요. 휴대폰 요금이 항상 많이 나오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온대요. 우리는 아버지 그래요를 사용해서 다니엘 씨하고 리사 씨한테 조언을 해줍시다. 자,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조언을 해줬는지 들려주세요. 자, 우린 이제 빌리하고 리사를 만나볼 거예요. 빌리하고 리사가 지금 은행 ATM 기기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TM 기기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빌리가 뭔가 걱정이 있나 봐요. 빌리 손에는 통장이 있네요. 통장은요. livret bancaire 정도로 말하면 될까요? ça n'existe pas en France. 프랑스에는 없어요. 하지만 한국에는 이 통장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 계좌에 dans son compte, 계좌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얼마나 나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빌리는 어떤 걱정이 있고 리사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attention. 대화가 조금 길어요. 그래서 si vous ne comprenez pas, 잘 이해를 못하겠으면 여러 번 들어보세요. 잘 들으십시오. 리사, 잠깐만 기다려줄래? 나 돈 좀 찾아야 해서. 응, 알았어. 이상하다. 통장에 돈이 거의 안 남았네. 별로 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항상 생활비가 부족하지? 생각 없이 쓰다 보면 생활비는 항상 부족한 것 같아. 앞으로는 생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메모해보지 그래? 나도 한 달 동안 쓴 돈을 가계부에 정리해보니까 생각보다 필요 없는 지출이 많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확실히 생활비 줄이는데 도움이 됐었어. 아, 그래? 나도 너처럼 한번 해봐야겠어. 그래, 그렇게 하면 좀 더 계획적으로 돈을 쓸 수 있을 거야. 네, 여러분 잘 이해했어요? 자, 이제 준비가 됐으면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Si vous n'êtes pas prêt, 준비가 안 됐으면 리사하고 빌리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의 질문입니다. 1번.
빌리의 걱정은 뭐예요? 2번. 리사는 어떤 조언을 해줬어요? 3번. 왜 그런 조언을 해줬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수업 시간에 와서 알려주세요. 자, 그럼 다른 표현들을 좀 배워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On est dans un monde capitaliste. 자본주의, capitalisme.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표현은 한국에도 되게 많아요. 아주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돈을 아끼지 않고 qui n'épargne pas de l'argent, 헤프게 쓰는 사람에게 qui gaspille. 헤프게 쓰다 하는 건 gaspille예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돈을 물 쓰듯이 써요. Il dépense de l'argent comme s'il dépense de l'eau. 지금은 사실 물이 비싸, 그쵸? 하지만 예전에는 물은 어때요? C'était une ressource naturelle que l'on a cru qu'il y en aurait sans fin. 그치, sans fin이긴 하지만 깨끗한 물은 이제는 그렇게 sans fin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표현, cette expression, 이 표현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돈을 물 쓰듯이 써요 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표현도 있어요. 그 사람은 돈을 흥청망청 써요. 흥청망청. 이 표현은 여러분이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한국의 역사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표현인지 한번 볼까요? Thank God for 지난 2002년 파워볼에 당첨된 잭 휘테커. 요즘 환율로 3,8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손에 쥐었는데요. I just want to thank God for letting me pick the right numbers. 행복도 잠시, 딸과 손녀딸은 마약 중독으로 숨지고 당첨금을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에 모두 탕진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흥청, 알고 보면 폭군으로 알려진 연산군 때문에 생겨난 말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 그래요? 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흥미롭죠? 네. 조선시대 연산군은 전국 팔도에 채용사를 파견해서 각 지방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뽑아 각 고을에서 기생으로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 기생을 운평이라고 지칭했는데 이들 가운데 대궐로 들어온 기생들을 흥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흥청이 말이죠. 그 한자 뜻만 보면요. 일어날 흥, 맑을 청. 이게 맑음이 일어난다는 긍정적인 뜻인데 이게 어쩌다가 부정적으로 쓰이게 됐을까요? 연산군은 정세를 돌보기보다는 기생들과 어울려 놀다가 중종반정으로 왕좌에서 쫓겨납니다. 이렇게 흥청들과 놀아나다가 망했다고 해서 백성들 간에 흥청망청이란 말이 생겨났고 오늘날까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흥청. 여기에 이제 운이 맞는 망청이 붙은 거로군요. 네,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 흥청망청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흥청망청이 어떤 건지 알았죠? 그러니까 돈을 너무 물 쓰듯이 쓰다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럴 때 흥청망청 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번에는 돈을 지나치게 excessivement 아껴 쓰는 사람에게 에코노미제 지나치게 아껴 쓰는 사람, 그러니까 하당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짜요. 그러니까 짜다라는 건 에트가 쌀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말은 이래가당 할 때 짜다, 그 사람은 짜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구두쇠예요. 구두쇠는 어떻게 된 말일까요? 자, 이번에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오랜만에 데이트에 나선 부부. 당신이 웬일이래? 영화를 다 보자고 하고? 공짜 영화표가 생겼거든. 으이구, 당신 그러면 그렇지. 여기 설마 그럼 우리 외식까지 하는 거야? 짜잔. 자기 영철이 알지? 여기 영철이네 회사가 밥 먹는 곳인데
내가 무료 식권 2장 얻었지. 당신 나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아휴, 구두쇠. 이 아내가 화를 내만 하네요. 이 남편이 너무 돈을 안 쓰는데요. 이처럼 돈을 안 쓰고 절약하는 사람을 구두쇠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디서 유래한 말일까요? 구두쇠라는 단어는 1895년 국한 회어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후 모든 사전에 실려 있는데요. 구두쇠는 돈이나 재물 따위를 쓰는데 몹시 인색한 사람을 뜻합니다. 구두쇠는 굿다와 쇠가 합쳐진 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굿다요. 그러니까 이제 돈 굳었네 할 때 그 굿다인가요? 굿다에는 돈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굿다의 연결어 우와 마당쇠, 돌쇠 등 사람을 낮추어서 말할 때 쓰는 전미사 쇠가 붙어 굿우쇠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굿우쇠가 연화 현상으로 구두쇠가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 구두쇠입니다. 돈이나 재물 따위를 쓰는데 몹시 인색한 사람을 뜻하는데요. 돈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는 뜻의 굿다에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 쇠가 붙어 구두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구두쇠가 어떤 말인지 잘 알아요. 오늘은 비디오가 좀 길었는데요. 그만큼 사실 3과부터는 뭔가 여러분이 배우는 것도 어려워지고 양도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잘 준비해 오시고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만나서 조금 더 연습도 많이 해보고 재미있는 수업 시간을 만들어 보기로 합시다. 자,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